이제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자그마치 22번의 강좌를 저하고 함께 해오셨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문장을 만들 줄 압니다. subject plus verb. 기본적으로 일단 문장, 말되는 형식으로 말해야 된다. 단어가 아니라 문장으로 일단 기본 모양은 만들어야 된다. 이제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verb, 동사 쓰는 법 이제 여러분 제대로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step 2에 오면서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문장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좀 더 영어다워지고 있어요. 영어다워진다라는 건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배운 동사의 사용법을 응용을 이제 하면서 문장도 길어지지만 정말 입에서 나오는 게 우리말 생각인데 그냥 영어만 나온다, 영어 단어만 나오는구나가 아니라 정말 너무너무 영어적으로 봐도 자연스럽게 정말 자기 말처럼 영어스럽게 잘하는구나 라는 데에 다가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무엇을 했냐면은 여러분의 문장이 길어지는 게 단지 그냥 생각나는 단어들을 줄줄줄줄줄 그냥 뒤에 붙이는 게 아니라 뒤에 어떤 단어들이 오냐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어주는 장치를 쓰셔야 합니다 라는 거를 배우셨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실제로 subject plus verb 이렇게 기본 구조로만 말을 하면서 우리가 동사를 이렇게 한 개만 쓰는 경우가 있지는 않거든요. 동사를 2개, 3개 여러분이 여러 가지를 써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요, 나 가고 싶어 이런 문장 있잖아요. 뭐 하고 싶다, 뭔가 원한다, want 라는 단어 알고 계세요. 그래서 I want, subject verb 기본적인 모양이 이렇게 잡혔는데 이게 다가 아니거든요. 가고 싶어, 뭐 하고 싶어, 뭐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 어라, 가다, go, 뭐 하다, do 동사가 하나 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I want, 그냥 go, I want, do 그냥 이렇게 쓰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기본적인 문장 틀을 갖추고도 뭔가를 이렇게 더해주고 싶을 때 더하실 수 있습니다. 적절하게 붙여주니까 저는 이제 쉽게 말해서 접착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어지는 장치만 해주시면 돼요. 그게 뭐였죠? 가장 대표적인 게 to였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랬었죠? 특히나 가장 많은 경우긴 하지만 따져본다면 동사 첫 번째 나오는 기본적인 main verb, subject verb 할 때 그 main verb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그 다음 동사가 옵니다. 시간 순서상으로 그대로 순서대로 동사가 등장해요. 원해야 일단 가던가 말던가 할 거 아니에요. I want to go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시간적인 순서가 다르거나 뭐 다른 경우의 것들이 또 여러분이 하나씩 배우셔야겠지만 이미 다른 경우에는 ing로 뒤에 오는 동사 변형하더라. I finished cleaning my room 이런 문장에서 했던 것처럼 했었습니다. 근데 일단 제가 워낙 여러분이 제일 많이 쓰는 게 이 to이기 때문에 이 to 얘기를 오늘 조금 더 이어가려고 해요. 이렇게 해서 이어주는 걸로 여러분 문장 길어지는 거 아셨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새로운 얘기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제가 여러분이 쉽게 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제가 앞으로 여러분이 계속 공부해야 될 중요한 것들에 대한 핵심적인 개념들을 제가 다 깔아놨어요. 다 기억하실 겁니다. 맞아 들어봤어 이러실 거예요. 제가 한 가지라도 여러분께 그냥 충동적으로 그냥 일어나 얘기해볼까? 이렇게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자,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거 기억나실 거예요. 영어는요, 상호작용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언어이기도 합니다. 라는 말 얼핏 한번 했었을 거예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보고 이 to하고도 연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그러면서 여러분 문장이 또 한 번 더 길어집니다. 자, 영어는요, 주어 말고 subject plus verb 주어라는 첫 번째 여러분이 얘기하고자 하는 첫 번째 대상 외에 또 다른 대상이 연관되어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 내지는 세심하게 표현하고자 합니다. 즉 주어 외에 뭔가 다른 무언가의 대상이 있어요. 이거를 문법적으로 여러분이 목적어 이렇게도 생각하시고 다른 표현을 쓰실 수도 있는데 주어 외에 또 다른 어떤 대상, 그래서 그 대상과의 상관관계 이런 거 생각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passive 기억나세요? 여러분이 방을 청소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방이라는 대상에 대해서 청소라는 행동을 하는 거죠. 방의 입장에선 방합니다. 그래서 방이 한다는 건지 당한다는 건지 여러분이 한다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passive 배웠던 것처럼요. 곳곳에서
영어가 이렇게 다른 대상, 주어 외에 다른 대상을 의식하는 것 나옵니다. 즉, 그 대상을 의식한다는 건 뭐죠?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하다는 건요, 꼭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어디에? subject, verb, 기본 틀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그대로 넣어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본격적으로 어떻단 얘기인지 한번 보죠. I want to go. 제가 이 문장을 예문으로 넣어놨죠? 예, 가고 싶다 이거예요. 뭐 어디든 뭐 I want to go to school, I want to go to London 뭐 여러 가지 넣으시면 되겠고요. 자, 기본적으로 내가 가고 싶습니다. 예, 알고 계신 거예요. 이미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요. 이런 문장은 어떨까요? 내가 가는 게 아니라요. 내가 좀 바쁘고 뭐 다른 일이 있으니까 난 네가 갔으면 좋겠다. 네가 가지 그러니 난 네가 갔으면 좋겠는데 난 네가 가길 바래. 난 네가 갔으면 좋겠어. 이렇게 문장을 말할 때는 어떨까요? 자, 여러분이 원하는 게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또 다른 어떤 너에게, 또 다른 어떤 사람에게 바라는 게 있는 거죠. 이걸 바로 대상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 다른 대상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예, 그대로 영어는 대상을 의식해야 할 경우에 예, 그대로 subject, verb 뒤에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요. 예, 난 너가 갔으면 해. 너라는 대상을 하려니까 어떻게 하죠? 여기다 you를 넣어주시면 돼요. I want to go 할 땐 제가 가고 싶은 건데요. I want you to go 하면은요. 난 네가 갔으면 좋겠다라는 문장이 됩니다. 네, 대상만 의식하시는 여러분의 생각만 있으면 동사 뒤에 그대로 넣으시면 돼요. 이게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요. 어떠한 동사들이 특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수영하는 거는요. 수영하는 건 그냥 여러분이 수영하면 되죠. 뭐 다른 대상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나 어떤 동사들은 이렇게 대상을 의식해요. 그걸 여러분이 뭐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 뭐 자동사, 차동사 뭐 이런 얘기만 들어보셨죠? 뭐 그런 걸로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뭐 삼형식 동사 뭐 이런 걸로 배우신 분도 계실 거예요. 자, 이런 말들이 여러분이 왜 했는지 모르겠고 감이 안 잡히고 어려웠다면 과감하게 잊으세요. 여러분에게 중요한 건 이런 용어가 아니라 우리말을 할 때는 여러분이 그냥 자연스럽게 미처 의식도 안 하고 없어도 되는 경우도 있고 너그러웠던 것들이지만 영어를 할 때 내가 생각해야 되는구나. 이것만 의식하면 되는구나. 그 의식해야 되는 개념만 들어오면 됩니다. 대상이 있을 때 대상 꼭 생각해 주세요. 그냥 쓱 넘어가지 않으시면 돼요. 그래서 말로 할 때 동사 뒤에 기본적으로 넣어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만 하신 개념만 있으면 여러분이요. 네, 영어답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목적어 뭐 이런 거 모르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흔한 실수 하나 드릴게요. 제가 회화 시간에 수업을 할 때 이런 질문을 합니다. Do you like spaghetti? 스파게티 좋아하세요? Do you like spaghetti? 하고 제가 묻습니다. 학생들이 대답하죠. 네, 그렇습니다. 예, do를 물었으니까 yes, I do. 이렇게 대답하는 게 가장 모범적인 대답이고요. 간혹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예, 스파게티 좋아하세요? 자, 우리말로 물었을 때 여러분도 아마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좋아요. 좋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걸 그대로 영어로 생각하니까 예, 좋다. subject verb. 예. 그래서 yes, I do 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 I like.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난 좋아요. 이렇게도 실제로 I like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어떻죠? like는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뭔가를 좋아하는 거죠. 네, 여러분의 어떤 마음이 다른 무슨 대상에게 굉장히 호감이 가고 좋은 거, 이거 얘기하는 거죠. 다른 뭔가가 있습니다. 뭔가에게. 이게 바로 대상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안 써주면은요, 네, I like 그러면요, 문장을 안 끝낸 것처럼 들립니다. 뭔가 sounds incomplete. 뭔가 좀 덜 됐는데, 아직 뭐가 부족한데, subject, verb는 됐지만, 아직 뭐가 부족한데, 이렇게 들려요. 그래서 똑같은 질문을 제가 native speakers한테 한다면, do you like spaghetti? I like. 이런 말 안 나옵니다. Yes, I do. I like it. Yeah, I like it. 이럽니다. like it. it 뭐죠? spaghetti. 반복하기 싫어서 그냥 s를 썼을 뿐이에요. Yeah, I like it. 분명히 대상이 있는 자리에다 뭘 넣어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대상을 의식 안 하니까 yeah, I like 이러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이 그런 개념을 가지시면 이렇게 짧은 간단한 말이라도 I like it. Yeah, yes, I do. I like it.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대상의 개념이 이렇게 해서 아주 쉬운 말들이지만 이런 게 바로 여러분이 입에서만 영어 단어가 나오고 혀만 굴러갈 뿐 사실은 완전히 한국말 하는 거고 별다를 바 없더라 하는 거고 참 맛있게 하면 참 영어답다라는
그렇게 영어를 하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차이가 이런 데에서도 나온다는 거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어려운 단어를 하나 더 배우고 혀가 막 쏙 더 굴러간다고 영어스러워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이 아주 작은 거 이미 알고 있고 조금만 신경 쓰면 잘할 수 있는 데에서 사실은 더 큰 차이가 온다라는 것도 기억하세요. 얼마나 중요한 걸 여러분이 공부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는 거죠? 예, 여러분의 생각이 조금씩 정말 영어다워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얘기를 해보죠. 자, I want. 내가 바랍니다. 바라는 대상이 있어요. 얘 너한테 바랍니다. 뭐 하기를? 좀 가라고. To go. I want you to go. 난 네가 갔으면 좋겠어. 이런 동사들이 있습니다. Like. 다른 대상에게 이렇게 좋아하는 어떤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대상이 있는 그런 동사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이 의식해 주시라는 얘기죠. 그런 동사들이 뭐가 있나요? 교재에 친절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Unit 54, 54과의 Section B를 보시면요. 그런 예문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동사 ask. ask 같은 게 어떤가요? 한번 만들어보죠. Sue가 부탁했대요. Sue asked. 부탁을 했습니다. 부탁은요. 혼자 하나요? 아니죠. 반드시 누군가에게 대상이 있어야 되죠. 누군가 a friend. 친구라고 나왔습니다. Okay. Sue asked a friend. 뭐 하라고 했냐면은요. 돈 좀 빌려달라고 뭐 뒤에 말이 긴데 그냥 돈 빌려준다. lend. L-E-N-D. 이 동사 생각하시면 돼요. 어머 동사네요? 이미 asked. 이렇게 동사가 나왔는데 다시 한번 동사 나올 때 이미 배웠죠? to lend. to lend.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죠. 일단 여러분이 Sue asked a friend to lend 이렇게 만드실 수 있으면 기본적으로 문장 구사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ask 말고요. tell 또 대표적인 말 중에 한 가지예요. 내가 그랬지 너한테 조심하라고 이런 문장 한번 해볼까요? 내가 그랬지 내가 너한테 말한 거죠. tell 말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대상이 있어야겠죠. 근데 만약에 말을 하더라도 뭐 누가 했던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용이 중요하면 우리가 say를 썼었어요. 그런데 누구한테 이렇게 대상을 의식할 때 하는 말이 tell이더라. 그것도 우리 바로 얼마 전에 했었죠? 기억나실 거예요. So I told you 이럽니다. I told you. 내가 말했지. 조심하라고. 자, 조심하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영어에 조심스러운 하는 adjective 형용사만 있었죠? careful.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조심해라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동사같이 말합니다. 이럴 때 도와주는 거 동사가 아닌 걸 어떻게 동사같이 쓰나요? be verb가 도와준다고 그랬죠. be 연결해야죠. to I told you to be careful. 조심하라 그랬지? 이런 문장도 이렇게 만들어져요. 자, 서서히 따라와 지고 계신가요? advise 조언하다 이런 말도 그렇게 쓰실 수 있고요. expect, persuade, teach 교재에 나온 이런 동사들이 바로 단인 대상을 의식하게 하는 동사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는 뭐 대상을 의식한다 뭐 이렇게 안 하고 아마 수거처럼 ask somebody to 동사 원형 뭐 이러고 persuade somebody to 동사 원형 뭐 이런 식으로 외우셔서 뭐 누구누구에게 뭐뭐 하라고 뭐 설득한다 뭐 조언한다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수거처럼 외우셨을 거예요. 그렇게 달달 외울 필요 있나요 이제?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바로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에게 영어를 말할 수 있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가르치고 있어요. 바로 여러분 I'm teaching 나오시죠? 대상이 뭡니까? 여러분입니다. 그대로 넣으시면 돼요. I'm teaching you. 영어를 말하게 하다 speak English. speak 동사네요. 동사 이어주는 거 아시죠? to speak English. 뭐 외우고 뭐 공식을 생각하는 것보다 그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지금 배운 대로 그대로 하다 보면 I'm teaching you to speak English. 이렇게 영어가 나오지 않나요? 네, 뭐 제가 가르치는 거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Julian is teaching 우리를, 나를, 뭐 us, me, 대상인 경우에 you, me, him, her 이런 모양을 쓰고요. Julian is teaching me to speak English. 이렇게 문장을 그냥 자연스럽게 만들어 나가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 가지를 배웠을 때 또 우리가 응용을 해야 됩니다. 뭐뭐 하라고 부탁했다, 뭐뭐 하라고 그 대상에게 말했다, 원했다 하는데 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 자꾸 뭔가를 배우면 그럼 이거는 하고 자꾸 새로운 걸 더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 하는 거 주저하지 마세요. 다 하셔야 됩니다. 하지 말라고 말하는 건 어떻게 할 거예요? 조심하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늦지 말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What about this? Late. 그렇죠? late도 동사가 아니니까 be랑 같이 쓰입니다. I told you to be late 말이 안 되죠. 늦으라고 말한 건 아니죠. 늦지 말라고. 그럼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일단 말은 하셨을 거예요. I told you
not to be late. 네, to 앞에 not 붙이면 하지 말라고가 됩니다. 하지 말라고. 그 대상에게 하지 말라고 할 때 not to를 쓰시면 돼요. 그거 정리가 section C에 잘 나와 있습니다. Anne은 나에게 기다리라고 말했다. Anne told me 기다리라고 그러니까 to wait for her 이렇게 얘기하지만 기다리지 말라고 한다면 Peter, 펄이 수에게 말했다. Paul told Sue 기다리지 말라고 하는 순간 not to 말라고 하는 순간 not to만 나오시면 돼요. Not to wait for him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죠. 그랬더니 이 문장을 딱 보는 순간 또 여러분이 궁금하신 것들 또 나와야 됩니다. 예외가 있을 수도 있지 않나요, 선생님? 네, 그렇습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subject plus verb 이렇게 main subject verb 기본이 되는 주어 동사를 쓰시고 또 동사가 한 번 더 나와야 할 경우에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렇게 to를 이어주실 수 있고 시간적 순서가 좀 다를 경우에 ing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인 애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make. let입니다. 조금 더 배우실 수 있겠지만 일단 basic grammar and use에서는 여러분이 가장 자주 만날 수 있는 make하고 let만 더 얘기를 드릴게요. 자, make 같은 경우도 어떠냐면 여러분이 그냥 단지 뭐를 만들다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만 누구를 어떻게 만들 수도 있죠. 어떤 대상을 그렇게 만들 수도 있죠. 그렇게 할 때 여러분 make 쓰실 수 있어요. 한번 해보죠. 저는요 Frank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가 그렇게 재밌어요. Frank is very funny. He's very funny. 너무 재밌어가지고요. 저를 막 까까까 웃게 만들어요. 저는 걔만 보면 막 웃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 친구가 저를 막 웃게 만듭니다. He 만들죠. 원래 저렇게 웃게 만드는 친구예요. Makes 누구를 대상? Me 바로 나오죠. He makes me. 그다음에 웃는다. 이렇게 laugh 깔깔대고 웃는다. 동사 laugh. 그런데 자 make 이미 한번 동사가 나왔는데 laugh 아무런 장치가 없이 와요. to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는데 make가 예외적입니다. 이런 예외적인 친구들만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에도 아무래도 전체적인 개념 잘 잡혔지만 혹시 이런 세부적인 이런 꼼꼼하게 외워줘야 되는 예외들도 잘 알고 있나요? 하기 때문에 이제 시험에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꼼꼼하게 공부했나를 체크하고자 하는 시험 문제에서는 잘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He makes me laugh. 이렇게 make는요. 두 번째 나온 동사 아무런 접착제 없이도 그대로 이어와요. 또 하나는요. let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잘 알고 있는 말 있죠. Let's go. 거기에 사실은 설명이 다 들어있어요. Let's go라는 거가 통째로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let이 뭐다 따져본 적도 없을 거예요. let 동사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let는요. let us입니다. let is 아니에요. okay? let us인데 let은요. 이게 하게 하다 누구 어떤 동사 대상을 하게 하다 그렇게 하게 해주다 이런 동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하게 하자라는 얘기니까 뭐예요? 우리가 우리를 하게 하자는 건 하자죠 그냥.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뭐 하자, 야 어디 가자, 놀자 이런 거 할 때 let's verb을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let's go 할 때 어땠죠? let us go. 여기 to 이런 거 들어갔던 기억나세요? 안 나죠? 없어요. let 동사입니다. us go. 두 번째 나오는 동사 go. 접착제 없이 왔어요. 이렇게 씁니다. 근데 사실 let 다음에 동사는 원형이 온다. 규칙같이 외울 필요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는 문장들 속에 여러분이 사실은 배워야 할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예문만큼 좋은 게 없다. 예문하고 공부하라고 선생님들이 저 외에도 다른 선생님들이 정말 목이 터져라 얘기하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냥 규칙을 외우는 것보다는 실제 쓰는 말에서 맞아 내가 쓰는 말에서 이렇게 했었지. 이거만큼 좋은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은 말, let's make 쓰이는 많은 문장들을 접하시면은요. 그냥 그래 맞아. He makes me laugh. Let's go. 그냥 썼네. 그렇구나. 하실 수 있게 돼요. 규칙으로 정리하는 것, 노트 필기가 멋지게 돼 있거나 규칙집이 멋있게 돼 있는 것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이 그런 말을 하고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공부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한번 응용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자, 문장 또 계속 길어지는 얘기들을 조금 더 해보려고 해요. 자, Unit 55로 넘어가겠습니다. Okay? 자, I went to the store. 이런 문장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여러분 다 배운 말들이죠? 나는 가게에 갔습니다. 아마 yesterday, 3 days ago, 3일 전에, last week, 지난주, 그런 언제를 생각해 놓고 얘기하나 봐요. I went to the store. 가게에 갔어요. 근데 보통 가게에 갔는데 왜 갔냐면요. 제가 빵을 좀 샀습니다. I bought some bread. 빵도 샀어요. 근데 이렇게 두 문장으로 하시면 여러분이 subject, verb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은 어떻죠? 우리가 실제로 말할 때 빵 사러 가게에 갔다. 이게 더 편하죠. 가게에 갔습니다. 빵을 샀습니다. 하는 것보다는 빵 사러 가게에 갔다.
한 문장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죠. 예, 영어도 그래요. 어떻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예, 빵을 사러 가게에 갔다. 내가 가게에 갔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예, 그래서 I went to the store. 말했습니다. 빵을 사러라고 연결하려니까 빵을 사러라는 표현하려면 뭐 필요하죠? 사다, buy. 빵을, some bread. 자, 그대로 이으려고 보니까 어떻게 돼 있나요, 여러분? 오케이. some bread. 동사네요. 오케이. 한 번 동사가 나왔고 또 동사가 나왔어요. 저 중간에 뭐 to the store 뭐 이런 게 있거나 없거나 그걸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의 one sentence, 한 문장 안에서는요. 예, 동사가 두 번째 나올 때는 제가 그때 얘기했던 대로 그대로 그냥 뭘로 이어주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동사니까 to죠.